로블록스의 주가 차트가 말 그대로 깎아지른 절벽에서 아찔한 다이빙을 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엄청난 매도 물량에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깊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때 메타버스의 절대적인 대장주로 불리며 시장의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던 그 찬란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참으로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화면에 찍힌 무시무시한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며 수많은 투자자들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장 주변만 둘러보아도 아이들이 아직도 로블록스 세상 안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고, 명절이나 생일마다 용돈을 받으면 가장 먼저 편의점으로 달려가 로블록스 기프트 카드부터 충전하는 것이 현실인데, 도대체 왜 회사의 실적과 주가는 이토록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흔히 지나가는 일시적인 조정장일 것이라고 억지로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쏟아지는 경제뉴스의 헤드라인은 온통 희망을 찾기 힘든 잿빛뿐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괴리감은 과거 넷플릭스가 팬데믹 이후 갑작스러운 가입자 수 감소를 발표하며 하루아침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그 서늘했던 시기를 강렬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영원히 우상향할 것만 같았던 꿈을 먹고 자라는 성장주가 차가운 현실의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은 늘 이토록 무자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화려한 매출 숫자에 취해 있을 때, 진짜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그런 후행성 지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영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미래의 약속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들려온 경영진의 변명, 적인 목소리는 그들의 남은 기배감마저 산산조각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을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인기 있는 대형 놀이공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야 할 일일 입장객 수, 즉 DAU가 1억 3,200만 명으로 집계되며 시장이 잔뜩 기대했던 1억 4,380만 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무려 1,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발길을 끄는 셈입니다. 사람들이 놀이공원 안에서 쓰려고 미리 지갑을 열어 사두는 선불 티켓인 예약 매출 역시 17억 달러에 그치며 예상치였던 17억 3천만 달러를 밑돌았고, 사람들이 놀이공원에 머무는 총 체류 시간조차 310억 시간으로 기대치였던 336억 8천만 시간에 한참 모자랐습니다. 결국 놀이공원의 지갑에 최종적으로 들어온 총 매출도 14억 달러에 그치며 시장의 눈높이였던 14억 2천만 달러를 채우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EPS, 즉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시장이 우려했던 마이너스 0.40달러보다는 아주 조금 나았지만 전년 동기의 마이너스 0.32달러와 비교하면 적자의 늪이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이공원의 내일과 모레를 예측하는 2분기 가이던스에서 회사는 예약 매출을 15억 5천만 달러에서 16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턱없이 낮춰 잡았습니다. 시장은 18억 8천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2분기 매출 전망 역시 13억 9천만 달러에서 14억 5천만 달러를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치인 14억 5천만 달러의 턱걸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올 한 해 전체의 농사를 가늠하는 연간 가이던스를 아주 무참하게 난도질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82억 8천만 달러에서 85억 5천만 달러까지 자신했던 연간 예약 매출을 무려 10억 달러 가까이 증발시킨 73억 3천만 달러에서 76억 달러로 대폭 깎아내렸고, 연간 매출 전망치 역시 60억 2천만 달러 이상에서 58억 7천만 달러에서 61억 4천만 달러 구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연간 예약 매출 83억 8천만 달러와 연간 매출 66억 달러는 이제 그저 헛된 망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놀이공원 사장님이 스스로 우리 내년에는 손님이 훨씬 더 줄어들고 돈도 덜 쓸 것 같다고 확성기를 대고 고백한 셈이니 영미한 투자자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싸서 도망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수순입니다. 이쯤 되면 로블록스라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진 것인지 아주 냉정하고 깐깐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회사의 금고에 진짜 현금이 얼마나 탄탄하게 쌓이는지를 보여주는 잉여 현금 흐름, 즉 FCF는 5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였던 5억 6,45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으며 선방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당장 자금난에 허덕이며 망하거나 현금이 말라버려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담보로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으며 높은 몸값을 유지하던 기술주가 성장의 심각한 한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사실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입니다. 성장주에게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곧 존재 가치의 증명을 요구받는 가혹한 심판대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로블록스가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가상 놀이터를 넘어 지갑이 두둑한 나이든 사용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칠 것인지, 그리고 엔데믹 이후 줄어드는 화면 체류 시간을 어떻게 다시 들려 방어할 것인지 아주 날카로운 잣대로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섣부르게 바닥을 점치며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투자를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제시한 혹독한 겨울의 가이던스를 전영진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광고 수익화 전략으로 버텨내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차분한 인내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했던 메타버스의 달콤한 파티는 완전히 끝이 났고, 이제는 아주 차갑고 숨막히게 맹정한 계산서를 받아들고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로블록스라는 가상화폐로 쌓아올린 찬란한 환상이 진짜 달러의 묵직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무리 거대한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이라도 결국 그 꿈을 현실의 단단한 숫자로 진명해 매지 못하면 시장은 언제든 얼음장처럼 차갑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냉혹한 교훈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로블록스가 금고에 쌓인 현금을 바탕으로 이 뼈아픈 실적의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의 유행으로 남게 될지, 그들의 다음 분기 성적표를 차분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